자, 평택, 오산, 안성, 화성 요 4개의 시 KB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25일 기준입니다. 현재 여기 매매 가격 상승률, 매매 가격 상승률 보게 되면요. 여기 평택, 안성, 오산, 화성 없네요. 없어요. 여기도 없습니다. 매매 가격 상승률에 지금 나오는 게 없고요. 전년 말 대비로 했을 때는 여기 오산 46.3%, 안성 35.2%, 평택 32.19% 해서 평택, 안성, 오산 이렇게 세 개의 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2.19% 전년 말에 비해서 같은 주로 봤을 때 작년 요맘때 보다 지금 32%가 올랐다. 안성은 35% 올랐다. 그리고 오산은 46.36%가 올랐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1년 만에 집값이 이만큼 올랐대요. 46%, 35%, 32% 역대급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는 확실해 보이죠. 그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세 가격입니다. 금주 상승률을 볼 건데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금주 상승률에는 없어요. 그리고 전년 말 대비 상승률에는 오산, 안성, 그리고 평택. 전세 가격이 오산은 26.18%, 안성은 23.86%, 평택은 19.75%. 집값이 오르는 것도 무서운데 전세값도 올랐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무섭잖아요. 무주택자분들이 집값 오르는 것도 무서운데 전세값도 올랐다. 전세를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어요. 뭐 금전적이건 또는 뭐 지역적이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무주택인데 집값이 하락할 것 같아서 전세를 사신다면은 그거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집값이 하락하는 거에 베팅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준비한 자료들을 보실 건데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특히나 이제 아파트 많이 하시죠. 그리고 부동산은 이제 다채롭죠. 상가, 오피스텔, 생숙, 토지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있는데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유료 상담인데도 불구하고 방문하셔가지고 본인 물건 이제 평가도 받으시고 또는 새롭게 투자처를 물어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무주택자, 저도 물론 무주택이었지만 이제 유주택이 됐고 무주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빨리 집을 사야 된다. 자, 요거는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입니다. 증감률도 봤을 때 여기 평택, 오산, 안성, 화성 이렇게 네 군데고요. 2021년도 8월부터 보는데 10월 25일 기준이라서 요 상승률을 볼 거예요. 전주 대비보다는 상승했고요. 오산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하락, 안성도 전주 대비 하락, 화성도 전주 대비 하락했습니다. 요게 이제 매매 가격 증감률이라는 겁니다. 증감률. 요게 이제 매주 상승 흐름을 타다가 거의 한 달 넘게 1%, 1.2, 1.4, 1.5, 0.8, 0.9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지금 다시 조금씩 여기서부터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금씩 흘러내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오산 같은 경우에도 1%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조정받는 걸 보이고 안성도 1%였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받고 화성도 0%, 1% 왔다 갔다 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감률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한 건 아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주택 가격을 억누르고 있는데 이게 억누르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 이제 사람이 요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요렇게 있는데
예전 뭐 코르세나 있고 중국에서는 이제 발이 작은 여성을 위해서 막 신발 작은 거 막 신기고 뭐 이런 거 사람이라고 치면 이런 건데 지금 여기에서 키를 못 크게 하려고 여기를 이렇게 그 묶어 놓은 거예요. 예, 더 이상 키가 못 크게끔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다가 가둬 놓은 거죠. 그럼 이게 나중에 키 클 사람은 모가지가 꺾여도 이렇게 옆으로 크고 다리가 길어지고 나중에 쭈그려 앉고 이러겠죠. 그리고서 이 뚜껑이 요렇게 오픈이 되면 이 눌려있던 사람이 갑자기 요렇게 올라오겠죠. 예. 눌려있던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있던 사람이 키가 컸으니까요. 기존에 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막아놨다고 해가지고 안 클 거냐? 예, 안 클 거냐? 쭈그려 앉아 있는 거지. 키가 크니까 몸을 웅크리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 뿐인 거지. 개구리가 점프 뛰기 전에 웅크리듯이 그런 것 뿐인 거지. 이게 이거를 대출을 막는다고 해가지고 억지로는 막아놨는데 이 대출이 이따가도 얘기 드릴 건데 이거 대출이 부동산 때문에 막는 거냐? 큰일 납니다. 지금 대출 그렇게 함부로 건드려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대출은 심장 같은 거잖아요. 피를 공급해주는. 그거를 지금 이렇게 억지로 쥐어서 심장이 1분에 80번에서 90번 사이 뛰어야 되는 거를 60번으로 줄인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냐. 지금 사람은 뛰고 있는데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파트 전세 가격 증감률이거든요. 증감률. 전세 가격은 지금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시가 됐건 간에 요 네 개의 시 전부 다 전세 가격이 안 움직여요. 지금 오히려 꾸준히 전세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요렇게 돼서 나중에 요게 다음 주에 만약에 전세 가격이 파란불이 들어온다. 요 두 개, 세 개 정도 시가 전세 가격이 파란불이 들어온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떨어질 거냐?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전세를 살 게 아니라 지금 내년에 대출이 더 막힌다고 하거든요. DSR로 내년에 대출이 더 막힌다고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차라리 지금이라도 대출해 줄 때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거 전세 가격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당장 좋을 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세 살 게 아니고 집을 사야 된다면은 이 전세 가격 떨어지는 건 의미가 없고 더군다나 이 전세 가격 증감률이라는 게 왜곡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예전에 거래가 뭐 1000건이었으면 지금은 이게 급격히 월세화가 되고 있습니다. 반전세나 월세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데이터 수치가 실제로는 월세 데이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월세가 얼마만큼 진행된 거냐.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DSR로 전세도 DSR 적용을 하게 버리면은 더 이상 전세를 금을 올려줘 가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놀라운 상황인 거죠. 전세를 못 사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기존에 전세를 살던 분들이 전세를 증액해서 대출을 못 받고 오로지 내 현금으로 넣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매달 나가는 지출 금액이 커지는 거거든요. 야, 요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다주택이신 분들이 지금 전세를 놓고서 집값이 오르면 전세값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갭 투자도 대부분 전세를 낀 갭 투자를 하는데 전세금을 함부로 못 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전세금을 함부로 못 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그 전세를 받아줄 수 있는 게 없다. 전세 대출을 DSR로 묶어버리면은 뭐하러 전세를 살겠는가? 형편에 맞는 집을 사지.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 하나가 상업지나 역세권 주변에 오피스텔 같은 거를 건축 규제를 풀어가면서 때려박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파트를 지금 원하는데 아파트를 못 해주니까 오피스텔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거를 엄청 때려 분양하고 있어요. 요즘 그 전화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만약에 분양팀 누구 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셨던 분들이나 전화 한 통이라도 했던 분들은 그 전화번호 완전 박제돼가지고 어디 갈 때마다 전화를 할 텐데 요즘 오피스텔 생활용 숙박시설 뉴스 많이 나오죠. 뭐 일단은 그런 거 투자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익 볼 수는 있을 겁니다. 특히나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생긴 거, 포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그리고 뭐 위치 뭐 좋고 학군 좋고 뭐 교통 좋고 이래 버리면 뭐 사실 뭐 크게 아파트랑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원룸형, 투룸형, 뭐 복층 뭐 이런 거
순전히 월세를 줘야 되는 것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도 원룸형, 투룸형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집들, 4베이 구조로 돼 있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뭐 투자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원하는 거는 아파트잖아요. 예. 모두의 마음속에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차 편하고 생활하기 편하고 주변의 환경 괜찮고 그리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등등등 학군 뭐 모든 것들 대부분 아파트 위주로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 원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을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투기판을 깔아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단타로 빠질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그거 뭐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밀어주는데. 예. 근데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아파트인데 안타깝다. 나중에 지금 투기판이 깔려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마음껏 춤을 출 수 있지만 연극이 끝난 이후에는 퇴장을 못 해요. 문을 다 걸어 잠글 테니까. 예. 우리 여태껏 겪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예. 여태껏 겪었던 일이 그겁니다. 자, 가두리 양식장에 물고기 치어들을 쭉 풀어놓고 계속 먹이를 주면서 포동포동포동 살찌면은 싹 가둬놓고 싹 걷어내는 것처럼 지금 아파트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막아놨지만 아파트 쪽은 다 막아놨는데 지금 뭐 오피스텔이나 뭐 이쪽은 살짝 풀려 있잖아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이런데 대출 같은 것도 조금 완화돼 있고 상가니까 상업시설이니까 좀 완화돼 있고 취득세는 물론 뭐 4.6%지만 다주택자분들한테 또 그것도 매력적이죠. 1.1%, 8.5%, 12.8%가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4.6%면은 그것도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요. 더군다나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이 청약 통장에 필요가 없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여러모로 판을 깔아줬다. 앞으로 이제 아파트처럼 생긴 오피스텔은 그냥 거기는 그냥 투기판이니까 치고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들어갈 거고 마지막에 막차 타시는 분은 물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이제 사람들의 심리죠, 심리. 평택, 오산, 안성, 화성. 심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127, 128, 107, 149, 그리고 135, 그리고 145 해가지고 지금 심리적으로는 평택이 좀 제일 낮고 오산 그리고 화성이 높고요. 안성이 꽤 높습니다. 135 이렇게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매매 가격 지수 이건 이제 사람들의 심리인데 100 이상이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요게 이제 100 이상이냐 안 보이네요. 100 이상이냐 100 이상이냐 이하냐로 따졌을 때 100 이상이면은 매수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고 100 이하면은 매수하려고 하는 게 적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100 이상과 이하로 봤을 때 아직도 전부 다 100 이상이 있다. 뭐 심리를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뭐 기회만 되면 집을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